일방실가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또 하나는 그 일방실가로 계산했을 때 쌍방실가와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원칙은요, 지금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쌍방실가의 계산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쌍방실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취득 당시에도 실질 거래가에, 양도 당시에도 실질 거래가에, 그것을 쌍방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내가 1억에 뭘 토지를 샀다. 그리고 지금 2억에 판다. 그러면 1억에 사러 탔던 계약서하고 2억에 팔은 계약서하고를 첨부를 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을 쌍방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계산 방식이다. 2007년 이전에는 기준시가 계산 방식이 원칙이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사고 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국가가 정한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래를 할 때 다운계약서라든지 등등 그 거래계약서에 신경을 안 쓰고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07년 이후에는 쌍방 실질거래가로 계산 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 당시의 계약서와 양도 당시의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지금 이 사례에 있는 것처럼 취득일이 1988년도 7월 1일이다. 지금 금년도에 양도는 했지만 98년도에 샀다. 그렇다면은 지금 10년도 더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10년 전에 샀을 때의 거래 계약서를 챙겨놨다면 좋겠는데 이 10년 전에 취득했던 거래 계약서 등이 없다. 돈을 주고받은 영수증이나 통장 같은 사본이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취득 당시 아주 오래전에 취득했다. 뭐 10년 전이다, 20년 전이다. 땅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 40년 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취득했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거래계약서가 없는 대신 이 금액을 일방적으로 환산을 해서 역산을 해서 계산하는 금액 공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환산실가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이 취득가액을 억지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숫자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이거를 일방실가에 의한 계산 방식, 즉 양도 부분의 거래가액은 있지만 취득 부분의 거래가액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취득 부분의 거래가액을 역산을 해서 환산을 해서 뽑아내는 공식을 일방실가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하면서 일방실가 계산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해보면은 이해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이 사례는요, 충남 홍성에 있는 땅인데 약 1000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3,300평방미터다. 지금은 평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되어 있죠. 3,305평방미터짜리인데 1000평 정도 되고 비사업용 토지다. 즉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달에 파는데 취득은 98년 7월 1일 날에 지금 취득을 했다. 그리고 양도실가는 10억에 매매를 한다. 즉 현재 이 3,305평방미터를 10억에 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10억에 파는데 문제는 98년 10년도 더딘 10한 2년 전에 98년도에 취득했던 것은 확인이 안 된다. 계약서도 없고 거래 계약서도 없고 증빙서류도 없고 통장에 입금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금액을 10억을 가지고 요 금액을 뽑아내야만 얼마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죠. 이랬을 때의 세법상 공식이 요 취득 원가를 계산하는 취득실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양도실가 곱하기 즉 팔았던 금액이죠. 분모에는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분자에는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요렇게 하여서 나와 있는 이 양도시가가 현재 이 사례에서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에다가 양도시 기준시가와 취득시 기준시가를 분자분모의 퍼센트로 나눈 것을 곱하기 해서 나오는 금액, 그 금액이 취득실가가 됩니다. 이것을 환산실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시가 편에서 공부를 했는데 포괄적인 용어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고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얘기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얘기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유형별로 기준시가는 따로따로 정해져 있죠. 즉 현재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기준시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되겠고요. 분자도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양도 시점이라고 그러면 2010년 6월 시점에 개별공시지가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은 98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니까 98년 개별공시지가를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찾으니까 평방미터당 6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취득 시점이 98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찾으니까 평방미터당 만 원이더라. 그러면 면적이 3,300이니까 똑같은 결론은 납니다만은 분모에다가 이 양도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인 6만 원 곱하기 3,305평방미터, 분자는 취득 시점인 만 원 곱하기 3,305평방미터, 이렇게 하면은 대략 6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 6분의 1의 가격을 10억에다가 곱하면 10억의 6분의 1 정도가 취득 시점의 가격이 되겠다. 이와 같이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이 일방실가를 계산할 때는 대원칙이에요. 양도실가에다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이 기준시가가 부동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즉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이 되는 거고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된다. 그런 부분들만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양도 거래가액은 1000단위로 해서 10억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취득 당시는 98년도에 지금 취득한 건데 98년도에 거래 증빙이 없다 보니까 얼마로 볼 거냐를 10억 곱하기 양도 시점의 금액을 6만 원 곱하기 3,305 하니까 1억 9,800이 나왔고요. 분자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 만 원 곱하기 3,305 하니까 3,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억 9,800분의 3,300을 10억에다가 곱했더니 총 1억 6,6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취득 환산가액이라고 얘기를 한다. 취득 환산실가, 취득 환산가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금액을 취득 시점의 금액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일방실가로 계산을 해서 취득가액을 뽑아냈으니까 10억에서 1억 6,600을 빼고 양도차액을 뽑는데 여기에서 조심할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이분이 98년도에 샀던 거래계약서는 없지만 그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땅에다가 투입했던 어떤 계량비 같은 영수증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를 할 거냐의 얘기인데 필요경비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일방실가로 계산할 때는 그런 실제 필요경비는 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억지로 이와 같이 계산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다가 필요경비를 무조건 요 3%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올라앉아 있는 금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3,305만 원에다가 3%를 한 금액인 99만 1,000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공제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제를 뭐라고 합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억에서 1억 6천 빼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인 99만 원 빼니까 양도차액은 8억 3천이 나왔다. 이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방금 이 전 사례에 보면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못 받습니다. 세율은 60%를 안 하고 일반 세율 적용을 해주지만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장특공제는 비록 10년이 넘었더라도 단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래서 8억 3천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요. 양도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공제해서 과세표준은 8억 2,900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과세율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8억 2,900에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만은 지금 2010년까지는 이 60% 세율을 적용 안 하고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5%인 누진공제세율과 누진공제를 하고 나면은 세금은 2억 7,500 정도가 되겠습니다.